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경제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을 하고 있잖아요. 미시경제학을 하고 있고 특히 경제 기초 파트에 미시경제학을 많이 넣은 이유는 미시가 돼야 거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미시의 논리를 알고 있어야 거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할 거는 소비자 이론이에요. 근데 소비자 이론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한계 효용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그 다음에 현시 선호 이론, 기대 효용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그걸 지금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 이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은 무차별 곡선의 특징, 종류, 그리고 소비자 균형까지 딱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차별이라는 것은 인디퍼런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조합을 얘기합니다. 조합. 정의는 우리가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와 Y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연결한 선. 그럼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탕과 초콜릿이 있다고 합시다. 사탕과 초콜릿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사탕이 4개 있고 초콜릿이 3개 있다 합시다. 그리고 사탕이 3개 있고 초콜릿이 4개 있는 1번 조합과 2번 조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무차별 곡선에서는 우리가 X제, Y제 이 두 제화를 놓고 할 거거든요. 사탕을 X제라고 하고 초콜릿을 Y제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1번 조합이 좋아요? 2번 조합이 좋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이걸 다 2번 조합이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초콜릿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1번과 2번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뭐 둘 중에 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개씩 차이 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먹으면 똑같지.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똑같다. 그걸 우리가 무차별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효용은 비교할 수 없죠. 다만 이건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사탕 3개, 초콜릿 3개보다는 1번, 2번이 좋아요. 왜? 어쨌든 얘는 사탕이 하나 많고 얘는 초콜릿이 하나 더 많거든. More is better. More is better. 그걸 우리가 좀 멋있는 표현으로 강단조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More is better. 많은 게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4는 1, 2번보다 무조건 좋아요. 왜? 1번보다는 초콜릿이 하나 많고 2번보다는 사탕이 하나 많거든요. 이해됐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뭐다? 여러분 적혀 있으니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와 Y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형태를 보면 전형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있죠. 전형적인 형태 이렇게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가 인디퍼런스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조합은 어떻게 한 거야? X제를 이만큼 Y제를 이만큼 소비한 거죠. 이 조합은 X제를 이만큼 Y제를 이만큼 소비한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조합이나 B라는 조합이나 만족감이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만족감이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으면 만족감이 동일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하나 와야 돼요. 뭐냐면
예전에는 가격이 P면 수량이 Q예요. 뭐 이런 식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X와 Y고 이걸 가지고 요 좌표에서 이 평면에서 무엇을 표현하는 거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가 뭐다?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와 Y의 조합을 연결한 선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특징을 좀 한번 볼게요. 특징은 1번이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은 우리가 우하향한다. 예, 우하향한다. 자, 우하향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어야 무차별하다. 둘 다 늘어나거나 둘 다 줄어들면 무차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라도 더 많으면 더 효용이 높기 때문이다. 첫 시간에 말했어요. 효용은 만족감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점에서 멀수록 좋다예요. 좋다. 자, 원점에서 멀수록 좋다라는 말은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I1이라는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그럼 I1은 우리가 A보다는 뭐의 소비가 많다? XJ의 소비가 많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B보다는 YJ의 소비가 많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하나 가르쳐드리면 우리가 본래 앞에서 배우는 한계 효용이론이라는 것 지금 안 배웠지만 한계 효용이라는 건 효용이 100점이야 90점이야 80점이야 70점이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이거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어 너의 만족감을? 불가능해.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즉 우리가 I와 I1 중에서 우리가 I1이 얼만큼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I보다는 좋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좋긴 좋다라는 걸 내가 안다. 그걸 우리가 서수적인 효용을 나타낸다 라고 표현해요. 서수적 효용은 누가 크냐 작냐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점이 멀수록 크구나 이 정도 체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교차하지 않아요. 그럼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의 무차별 곡선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I3가 지나간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점을 우리가 C점이라고 할게요. C점인데 우리가 A와 B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으니까 효용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I3 무차별 곡선에는 B와 C도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으니까 만족감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A와 B와 같고 B와 C와 같으면 A와 C와 같은 게 당연히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와 C가 같을 수는 없어요. 왜? A와 C를 그림에서 보면 XJ의 수는 동일하지만 YJ의 수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더 만족감이 높은데 어떻게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그릴 때는 나이테처럼 그려야 돼요. 나이테 이렇게 안 겹치잖아요. 나이테. 됐습니까? 그래서 교차하지 않는다.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자, 그런데 네 번째 거. 자, 그래서 네 번째 거 뭐냐면 우리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하는 겁니다.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그죠? 이 말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체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체감한다 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쓰는 말이 뭐냐,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MRS XY 좀 전문적이죠. 이제 MRS XY. 그래서 우리가 MRS XY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요게 이제 여러분 미시를 우리 NC에서 할 때 주구장창 떠드는 거예요. 주구장창 떠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예요. 그래서 이쪽 우리가 치킨이라고 하고 얘를 피자라고 하자. 그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 지금 어때요? 이렇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치킨 한 마리와 피자 7개가 소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피자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높지 않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피자를 치킨을 하나 더 얻는데 피자를 얼마까지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야 내가 2마리까지 줄 수 있어. 2마리. 오케이, 2마리.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이거죠. 여기가 있으면 x제를 하나 늘렸을 때 y제를 하나 줄인 거예요. 2개를 줄인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뭐가 됐어? 피자도 5개밖에 없으니까 치킨을 한 마리 늘리기 위해서는 내 피자 한 마리밖에 못 주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피자 하나밖에 못 주겠네,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델타 x와 여기가 델타 y가 뭐하다? 1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어요. 그죠? c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갔을 때 A에서 B로 갔을 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X제를 늘렸을 때 Y제를 줄인 비율이에요. 그죠? 그게 뭐다? 마이너스 2였어요. 왜? X제 하나에 Y제 2개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B에서 C로 갈 때는 델타 X제를 하나 늘렸을 때 Y제를 줄인 비율이 이제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좁히면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접점의 기울기가 점점 온다.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MRS가 체감한다는 것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선을 배우고 나면 되게 큰 함의를 가지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MRS XY라고 쓰는구나. 2번. 그럼 기울기는 X를 늘렸을 때 Y를 줄인 비율이구나. 3번. 그렇다면 무차별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기 때문에 원점에도 볼록하기 때문에 점점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체감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4가지의 특징이 뭐다? 1. 우하향한다. 하나를 늘리면 하나는 반드시 줄어야 효용이 동일할 거다. 2. 우리 원점에서 멀수록 크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족감의 순서는 정할 수 있으니까 서수적 효용이라고 하자. 3. 교차하지 않는다.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3.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줄이기가 쉽겠지만 점점점 줄어들수록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줄이는 X를 늘리기 위해서 줄이는 비율이 컸다가 점점점 작아지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체감하는구나.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논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보면 해볼게요. 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게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종류.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차별 곡선의 종류를 한번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의 x와 y제가 모두 효용을 가진 재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가 늘어나면 좋아요. 그죠? 얘가 늘어나면 좋아요. 그럼 벡터의 모양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모양이 이렇게 커질수록 I1, I2, I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어때요? 아, X와 Y가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재화구나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두 번째가 X는 좋은데 Y는 싫어요. 혹은 Y는 좋은데 X는 싫어요. 이런 거잖아. 싫어요가 뭐예요? 쓰레기면 와, 우리 집에 쓰레기가 생겼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의 논리를 이용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여기는 X가 비효용제, 여기는 Y가 비효용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쓰레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가 Y고 여기가 Y, X겠죠? 얘는 효용제. 그럼 뭐가요? 효용제는 늘어날수록 좋아요. 그죠? 효용제는 늘어날수록 좋아요. 그죠? 비효용제는 뭐 할수록? 줄어들수록 좋아요. 그죠? 얘는 줄어들수록 좋아요. 그럼 벡터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벡터의 모양이. 지금 결국은 얘는 이렇게 늘어나니까 벡터의 모양은 궁극적으로 갈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왜? 이 방향과 이 방향 합쳐지면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죠? I1, I2, I3 이렇게. 느낌 오셨어요? 그러니까 벡터를 합치는 거라고 그냥. 벡터를 합치는 거라고. 왜? 기본적으로 둘 다 좋은 거의 방향이 이랬으니까 그거의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원점에서 볼록하게 그린 거죠. 이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모양을 합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식의 벡터의 방향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벡터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다만 이쪽은 어때요? 일로 갈수록 좋은 거니까 얘가 I1, I2, I3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얘가 비효용조일 경우에 얘가 비효용조. 그러니까 나는 싫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무효용제는 정해서 무효용제. 자, 무효용제. 자, 무효용제는 여기는 X가 무효용제예요. 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담배 줘봐야 담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술 줘봐야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늘어나도 만족감을 못 주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내 만족감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무효용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왜 가르쳐 드리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선생님 너무 심화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좀 읽어라. 이유는 뭐냐면 무차별 곡선은 선 위에 있는 것들의 만족감이 다 동일하다는 걸 인식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무효용제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이걸 왜 어떻게 읽냐? 잘 보세요. 이쪽은 느끼니까 원점에서 멀수록 좋죠. I1, I2, I3예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어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금 X제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다라는 거는 X제가 늘어나 봐야 나의 만족감을 늘리지 못하고 Y제가 늘어나면 점핑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X제가 무효용제고 Y제가 무효용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랬어요? 이게 뭐다? 우리가 말하는 얘가 무효용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때요? Y제가 늘어나 봐야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있으니까
만족감이 동일하다. 그 느낌을 아셔야라고 먼저 이걸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저 형태에도 있지만 이제 특이한 형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물어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4번에 보면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고 이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초니까 지금은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여기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뭐예요? 여기와 여기가 다 뭐예요? 만족감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면 얘나 만족감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말로 쓰면 XJ를 두 개를 먹는 거나 XJ, YJ 하나씩 먹는 거나 YJ 두 개를 먹는 게 만족감이 똑같아요. 이런 거죠. 그럼 이런 재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5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무차별 곡선을 X가 10,000원짜리라고 하면 5를 그리고 Y가 5만 원짜리 한 장이면 하나를 그리는 거죠. 이런 거죠. 얘 5장을 가지나 얘 한 장을 가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완전 대체제,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5번에 보면 이런 형태로 X가 있고 0이 있고 Y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I1이 있고 I2가 있습니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얘가 1, 1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개 중에 똑같이 하나씩 갖고 있을 때 상관없는데 YJ가 많아진다고 해서 효용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거든. 지금 정의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으면 만족감이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만족감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얘기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야, 하나가 있는데 딴 거 늘어나 봐야 소용없고 같이 늘어나야 좋아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재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게 뭡니까?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은 같이 가야 돼요. 그죠? 오른쪽 안경알과 왼쪽 안경알은 같이 가야 돼요. 선생님, 저는 오른쪽 안경알만 낍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요렇게만 있냐? 아니죠.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자동차와 타이어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자동차 한 대당 타이어는 4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1과 4가 같이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타이어 5장 있다. 선생님, 저 스페어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L자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완전 보완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초니까 이걸 가지고 무차별 곡선 체크하거나 뭐 수식을 나타내고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고 지금 기초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무차별 곡선을 느껴라.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형태까지 다 그렸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일반적인 형태로 얘기를 하겠죠. 둘 다 효용제라면 벡터의 방향이 그렇고 원점에 볼록하게 이렇게 최초부터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이 없다면 우리 합리적 소비, 나의 만족감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소비는 뭘까요? 정답, 무차별 곡선이 안드로메다로 가면 됩니다. 그죠? 만족감이 높으면 좋다며. 그러니까 만족감이 높으니까 내가 최대한 내가 소비하는 걸 다 소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예산 제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산 제약. 우리 돈에 한정이 있잖아.
우리가 사고 싶어도 소비에 항상 우리의 발목을 빡 잡는 게 뭐다? 그렇죠. 예산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돈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 예산의 제약, 내가 돈의 한정이 없으면 최대한 소비하는 게 좋다는 건 알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예산의 제약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경제의 그 개념을 탁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한다? 우리가 예산선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볼게요. 예산선에 대한 개념. 예산선에 대한 개념을 좀 볼게요. 자, 예산선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px 플러스 py 는 m. 선생님 벌써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선은 정의가 뭐냐면 주어진 돈으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입니다.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조합. 그러니까 예산선 안쪽에 있으면 소비할 수 있고 거기까지 예산선까지는 소비가 가능하다.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자, 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보면 px, py가 뭔지 알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그게 뭡니까? x제, y제의 가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가 요 x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우리가 q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제의 수량입니다. 구매량. 이해갔죠? 그 다음 y도 qy입니다. qy. y제의 구매량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 들면 우리가 1번 px를 우리가 500원으로 합시다. 그죠? 두 번째 py를 우리가 1000원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이 뭐냐면 예산이에요. 예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5,000원이라고 해봅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기하학적 표현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가 있어요? x가 있고요. 여기가 y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5,000원을 가지고 500원짜리를 산다면 최대한 몇 개 살 수 있어요? 최대. 그렇죠. 10개를 살 수 있습니다. 10개. 자, 이 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5,000원을 가지고 500원짜리를 10개 살 수 있어요. 최대. 자, 그 다음에 다시 내가 5,000원을 가지고 Y제만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5개를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5개. 5개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X제 10개, Y제 5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요건 뭐냐면 지금 내가 Y제를 이만큼 구매하다가 X제를 구매하려면 수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왜? 만약에 내가 X제를 2개를 살려면 Y제가 X제 2개 사는데 1,000원을 쓴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5,000원이니까 1,000원이 빠졌으니까 1,000원짜리 몇 개 살 수 있다? 4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이나 즉 요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즉 예시에서 제시된 5,000원을 다 썼다는 얘기고요. 요 안쪽도 다 소비가 가능한 거죠. 소비가 가능한 거죠. 이해됐어요? 소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X제를 2개 샀는데 나는 Y제 2개만 살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X제 2개를 사고 Y제 2개를 산 거잖아요. 그럼 총 얼마 쓴 거예요? 그렇죠. 3,000원 쓴 거지 2,000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산선 안쪽에 있는 것은 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걸 우리가 예산선은 우리의 소비 가능 영역, 예산 제약을 나타내 줄 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요 예시를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얘가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가 가능합니다. 변화가 가능한데 1번이 이제 뭐가 변할 수 있다? 소득이 변할 수 있어요. 소득이 변할 수 있다. 소득이 변할 수 있다. 아, 근데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요 기울기는 뭘까요? 기울기. x의 요 기울기. 자, 이거는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요걸 표현하면 이걸 y에 대해서 풀면 되겠죠? y에 대해서 풀면 y는 그죠? 얘 넘기면 마이너스 되고 py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y분의 pxx에 플러스 py분의 m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다? 얘가 요거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나중에 기본 강의 가시면 x제의 상대 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x제의 상대 가격. 뭐라고요? x제의 상대 가격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먼저 소득이에요. 소득이 변화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얼마예요? 소득이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5,000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5,000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5,000원일 때 x제와 y제로 있을 때 지금 어때요? 5,000원이면 얘가 뭐 5개면 얘가 10개면 x 10개면 y제 5개를 살 수 있는 요런 예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출신 조건이 x제는 500원, y제는 1,000원, 내 예산 얼마? 5,000원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돈이 얼마로 늘어난다? 만약에 10,000원이 되었다. 자, 5,000원에서 소득이 그죠? 예산이 10,000원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10,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10개에서 몇 개 살 수 있어? 20개 살 수 있죠? 5개에서 10개 살 수 있죠? 그래서 10개, 20개에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py분의 px가 기울기였잖아요. py분의 px가 기울기였잖아요.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아까 px는 아까 얼마였어요? 500원이고 py는 1,000원이었으니까 2분의 1의 기울기는 여기서 바뀌지 않아요. 그냥 다시 5,000원에 1,000원 했을 때 확장이 되고요. 당연히 1,000원에서 다시 5,000원이 되면 뭐가 됐어요? 축소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상태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우리가 뭐다? 우리가 이것을 소득의 변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본에 가면 소득이 변하면 평행하게 변한다라는 거, 소득 효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2번에 가격이 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변화한다. 가격이 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격이 변하면 여기는 이제 x제만 할게요. y제는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니까 x제만 하시면 돼요. x제만. y제는 다시 적용하시면 되니까. 원리만 보시면 지금 이거죠. x가 있고 0이 있고 y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5가 있었어요. 지금 x제가 지금 얼마죠? 500원이었어요. 500원. 그죠? 근데 x제가 얼마로? 2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볼까요? 200원? 200원 떨어지면 5,000원으로 몇 개 살 수 있어요? 이제 25개를 살 수 있죠. 25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y제 가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y제는 똑같은데 싸진 쪽의 예산이 싸진 쪽에 더 많은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비싸지면 다시 축소되는 거. 만약에 y제가 싸졌다 그러면 y제가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뭐예요? 기울기가 변하겠죠. 왜? py분의 px가 아까는 2분의 1인데 얘가 만약에 바뀌면 얘가 뭐 하겠다?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좀 여러분들한테 혼동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에 너무 꽂힐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가 얘기하는 건 반비례다예요, 그냥. 그리고 기울기는 그냥 요 사격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산선이라는 것은 내가 소비 가능 영역을 나타내 주는 거구나. 1번. 2번.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평행하게 변하는구나. 2번. 3번. 가격이 변하면 싸지면 확장,
비싸지면 축소하는데 변환 재화에서만 그렇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예산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합칠 시간이 된 거죠. 뭘 했다? 아, 소비라는 게 뭘로 나타내는구나.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는구나. 1번. 그렇다면 2번.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예산 제약이 없다면 최대한 소비하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예산이라는 것을 주고 예산 제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 제약을 고려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뭐냐면 소비자 균형이 되겠죠. 소비자 균형. 소비자 균형. 소비자 균형의 뜻은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 균형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먼저 그릴 것이 뭐다? 예산 제약을 그린다. 이렇게 예산선이 그린다. 그래서 요 기울기는 아까 뭐였어요? PY분의 PX였죠. 마이너스. 반비례니까. 그리고 가격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 이게 I1이다.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 I2다.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게 I3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가장 원점에서 멀리 있는 I3가 좋다는 건 알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영역은 예산선 위부터 그 안쪽까지니까 얘는 예산 제약이 벗어난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있잖아. 저는 나중에 꼭 사보고 싶은 게 있어요. 꼭 사고 싶은 게 뭐냐면 뭐라 그러지? 드론 있죠. 드론 사고 싶어요. 드론 날라다니는 거. 요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세상이 금방금방 변한다고. 어느 순간에 이제 드론 택시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벌써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수십억 해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고는 싶어. 내 마음은 있어. 근데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예산 제약 바뀌니까 생각하지 말자. 그죠? 그럼 이 두 개 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알죠? 지금 만약에 잘 봐요. 여기 A점이 있어요. A점인데 여기가 B점이에요. 그럼 봐봐요. A점의 예산선이 또 위에 있죠. B점도 예산선 위에 있죠. 그렇다면 A점이나 B점이나 내가 들어가는 돈 똑같은데 만족감은 누가 높아요? 그렇죠. B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아, 내가 여기서는 YJ를 이만큼 소비하고 XJ를 이만큼 소비했는데 이쪽으로 늘려서 XJ를 늘리고 YJ를 줄여야 되겠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여기 C점을 볼게요. C점과 B점 모두 어디 있는 거예요? 동일한 예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감은 B가 높죠.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XJ를 너무 많이 소비했으니까 YJ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것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왜? A점은 뭘 더 소비했어요? YJ를 더 치우쳐서 소비한 거죠. B는 뭐예요? XJ를 더 치우쳐서 소비한 거죠. 그러니까 볼록하니까 골고루 소비해라. 골고루 해 임마 이런 뜻입니다. 골고루 해라. 그래서 골고루 소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한계의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꼴 무차별 곡선이 체감한다.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뭐였어요?
MRS였죠. MRS가 체감하는 이유는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다. 그걸 이제 더 멋있게 표현하면 볼록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록성. 그러니까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 볼록하다는 것은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요. 이걸 조금 더 멋지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가 A점과 A점이 있고 C점이 있죠. A점은 보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예산선의 기울기고 얘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MRS는 MRS XY는 얘가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는 우리가 MRS XY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PY분의 PX의 기울기가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거 있는데 지금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누가 있다? 뭐가 크다? 그렇죠? 얘가 더 큰 거죠. 기울기가. 절대값으로.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해라? x제를 늘리고 y제를 줄이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반대로 C는 어때요? C는 MRS XY와 PY분의 PX가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누워있고 예산선이 높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건 어떻다? x제를 줄이고 y제를 늘려서 골고루 소비를 하도록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골고루 소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렇죠. MRS XY 무차별 곡선 기울기와 그죠? 우리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다? PY분의 PX로 같아지게 소비하세요. 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뭐 여기에 함의하는 이유는 이 내용은 또 있어요. 근데 기초니까 여기서 멈춰도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그렇죠. 골고루 소비하세요. 반찬도 골고루 먹고 골고루.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과 우리가 소비자 균형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1.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와 Y제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무차별 곡선의 성격은 우리가 1. 우아향한다. 2. 원점에서 멀수록 만족감이 크다. 3. 교차하지 않는다. 4.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점에 대한 볼록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x제를 증가시켰을 때 y제가 감소하는 정도 그걸 델타 x 분의 마이너스 델타 y라고 했고 그것을 MRS XY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하였다 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시면 두 번째가 이제 뭐였어요? 예산선이죠. 예산선,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소비가 가능한 조합을 연결한 선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과 그 안은 소비 가능 영역이라 부른다. 그런데 소득이 변하면 평행하게 변화하고 가격이 변화하면 가격이 싸진 쪽에는 확장되고 비싼 쪽은 축소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였다? 예산 제약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 합리적 선택, 만족감을 높이는 게 선택되는데 그때는 예산선의 기울기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가 조합을 변경하여 골고루 소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비자 이론 마치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